그러면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양중기 크레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양중기를 하면은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 승강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크레인은 일반적인 크레인 하면 공장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식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이거는 움직이면서 타이어에서 발통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A라는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일은 B라는 곳에 간다면 이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동식 크레인이다. 이동식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에는 이삿짐 리프트도 있고, 건설에서는 리프트도 있고, 우리 보통 요즘 아파트 공사할 때 거기에 리프트, 화물을 싣고 사람이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승강기, 승강기는 사람만 타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화물만 실는 화물 전용, 또 사람도 타고 화물도 싣고 인화 공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에 들어간다. 이삿짐 리프트에는 0.1톤 이상, 0.1톤 이상일 때만 양중기에 리프트에 들어간다 하는 것. 요거 0.1톤 이상.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양중기의 방호 장치, 양중기의 방호 장치 매우 중요했습니다. 양중기의 방호 장치,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 승강기, 공이 똑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양중기의 방호 장치는 과부하 방지 장치, 그 다음에 권과 방지 장치,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 그 다음에 제동장치. 여기가 전부 다 공통으로 다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됩니다. 여기에서 크레인은, 여기에서 플러스 크레인은 훅 해지장치,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은 훅 해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도라, 이렇게 리프트는 여기 보면 조작반 잠금 장치. 승강기에 보면, 승강기에는 별도로 출입문 인터럽, 속도 조절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방호장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호장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중기. 그 다음에 이 양중기, 각종 양중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작업 시작 전, 이동식 크레인 뜨면 권과 방지 장치, 경보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기능의 이상 유무, 브레이크 클러치, 그 다음에 조정 장치,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와 통하는 곳 및 집안 상태, 작업장의 집안 상태. 왜? 이 이동식 크레인은 이동을 해서 차가 세팅되면은 거기는 아웃트리거로 이 차를 딱 세팅을 합니다. 아웃트리거로 해서. 그러면 이 집안이 기울면은 차가 전도될 수 있으니까 집안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및 집안 상태. 우리의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그 다음에 크레인은 권과 과부하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상태. 그 다음에 이 크레인은 레일을 타고 이동합니다. 동력에 의해서. 그래서
주행 레일, 횡행 트로리 레일의 상태,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와 통하는 곳 상태, 이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매우 중요합니다. 곤도라, 승강기 다 마찬가지인데 와이어 로프가 통하는 곳 상태는 다 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호 장치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조건, 이것도 꼭 체크해 두십니다.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조건, 매듭이 있는 것, 꼬임이 있는 것, 열이나 전기에 충격을 받은 것,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0%, 7%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에서 이거는 한 가닥 혹은 한 스트랜드, 한 가닥, 한 스트랜드, 랜드의 소선이 10% 끊어진 것, 절단된 것, 지금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즉 와이어 로프의 단면을 보면은 여기에 이게 요건 심강입니다. 심강. 이걸 갖다가 스트랜드를 합니다. 혹은 한 가닥. 이 안에 소선이, 작은 철선이 이 안에 다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선이라면 소선. 작은 가는 선, 철선 같은 겁니다. 이 소선이 10% 이상 끊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에 소선이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6 곱하기 20이라고 하면은 스트랜드가 6개요, 소선이 한 스트랜드 20가닥에 들어갔다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20개 중에서 10% 2가닥만 끊어져도 사용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7%를 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와이어 로프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단면 비우가 A 섹션 같으면은 이런 단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용하다 보면은 길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길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칭 지름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가늘어진다는 겁니다. 그 공칭 지름의 감소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mm짜리다. 20mm짜리다 하면은 7% 이상 감소되면은, 즉 1.4mm 이상 감소가 되면은 사용하지 마라. 즉 여기서 20mm가 18.6mm 이하가 되면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조건에서 수치라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와이어 로프는 항타기, 항발기, 앞에 지금 이제 배울 타워 크레인, 모든 게 권상, 권화, 이 작동되는 게 전부 다 와이어 로프에 의해서 권상이 되고 권화가 되고 선회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 와이어 로프에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 타워 크레인 봅시다. 이 타워 크레인은, 여러분, 타워 크레인은 우리 아파트 공사하는 데 보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크레인이 아파트 공사하기 위해서. 이 타워 크레인은 이런 것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타워 크레인입니다. 이 타워 크레인은 순간 풍속이 초당 15m 초과하면 작업을 하지 마라. 10m 초과하면은 우리 이쪽에 산업이 쪽에서 바람하면은 초당을 말해요. 초속을 말하면 초속 15m면 작업을 하지 마라. 10m가 초과하면은 설치, 수리, 점검, 해체 하지 마라. 매우 요거 중요합니다. 타워 크레인 하면은 운전 작업 중지, 그 다음에 설치, 수리, 점검, 해체 하지 마라 하는 거 조건이. 바람이 순간 초당
15m 초과할 때, 10m 초과할 때 두 가지 사항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능 안전장치 기능을 숙지하고 반드시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운전 자격증 소지자가 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이 밑에 이러한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기초 압력을 갖는 기초 설치, 그 다음에 작업 순서에 의해 작업하고 작업 반경 내 관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운전자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권상 하중을 작업자 위로 물건을 들고 그 밑에 근로자가 있는 머리 위로 통과하지 마라. 이거는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상, 권하, 선회, 주행 좌우 조작 시 급격한 기동 정지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입니다. 요 위에 바람에 따라서 작업을 중지하는 것 내용은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시 작업 계획서 포함. 이거는 여러분 이거 실기 끝날 때까지 이거는 달달달 외워놔야 됩니다. 이런 타워 크레인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부품을 전부 다 하나씩 차이에서 운반되어 가지고 아파트 건설공사는 거기서 전부 하나하나 조립해서 설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마다 가져온 것을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 해체 작업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설치, 조립, 해체 작업 계획서입니다. 작업 계획서. 어떻게? 첫째, 타워 크레인의 종류와 형식, 어떤 종류와 어떤 타입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치, 조립 순서, 설치, 조립, 해체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의 도구, 장비, 가설 설비, 여기는 웨이트 박스가 있겠죠. 와이어로프를 이렇게 딱 지지합니다. 그죠? 여기에 트롤리에서 여기 호이스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현장에서 조립한단 말입니다. 조립하니까 설치, 조립 순서, 첫째 종류와 형식,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올리다 보면 높이가 자꾸 높아지니까 여기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가설 설비가 별도로 또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설 설비, 방호 설비. 여기 방호 설비는 작업 발판도 설치해야 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해야 되고 추락 방지망도 설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대 부착 설비도 설치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방호 설비, 가설 설비답니다. 이런 것들이 가설 방호 설비다. 그 다음에 작업에 여기는 몇 사람이 너는 무엇을 A는 사람은 뭐뭐 하고 B는 뭐뭐 하고 이렇게 근로자의 역할 범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타워 크레인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 아파트 공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파트 공사 이렇게 지나면 여기에 벽체에다 지지를 해야 돼요. 지지하면 넘어지니까 전도되니까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 지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와이어로프로 지지한 거, 벽체 지정. 주로 벽체 지지합니다. 아파트 공사에는 벽체 지지하는 방법. 이 5가지 대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작성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지지. 아까 말씀드렸지 방금
벽체 이렇게 벽체 아파트 공사 같으면 여기에 벽체에다가 지지하는 것. 이걸 벽체 지지입니다. 벽체 지지.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지지. 와이어로프. 이거는 독립된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와이어로프에서 지지. 요게 전후는 여기 표시할 수 없으니 표시했는데 네 가닥으로 60도 4개소로 60도 4개소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60도 4개소로 지지한다. 근데 와이어로프 지지는 그 타워 크레인 지지는 벽체 지지, 와이어로프 지지 두 가지가 있다. 와이어로프 지지는 와이어로프 4가닥으로 지면에서 60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풍속 영향에 따른 작업 관계라 해서 이것은 물론 제가 전체 한번 우리 여기서 보면 철골 작업은 나중에 건설에서 나옵니다만은 타워 크레인이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크레인 양중기 할 때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바람의 영향에 있다는 것은 여기 다입니다. 요 표시를 별도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것은 건설과 기계에서 풍속에 따른 작업 관계는 요게 다다 하는 거예요.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건설하면 나옵니다만 철골 작업할 때는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이 되면 작업을 하지 마라.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빗방울이 떨어지면 작업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강설량은 1시간에 1cm 이상. 그 다음 타워 크레인 작업에는 방금 했습니다. 그죠? 순간 풍속이 초당 10m 할 때는 설치 수리 점검 해체하지 말고 15m 넘으면 작업을 운전을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장비에는 순간 풍속이 30m 초과해서 30m 같으면 거의 태풍급이죠. 그죠? 30m 같으면 태풍급입니다. 30m 바람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탈 방지 장치를 점검을 하고 바람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크레인에 이상이 있는지 작업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도 어제 태풍이 지나갔는데 이상이 있나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점검은 우리가 특별 점검이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별 점검을 하는 거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35m 좀 더 바람이 세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건설용 리프트는 받침수 층가에서 붕괴를 방지하고 옥의 승강기는 이 또한 받침수 증가해서 붕괴를 방지한다 하는 거. 이렇게 풍속에 따른 작업 관계 요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와이어로프의 꼬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와이어로프가 이런 것들이 와이어로프입니다. 와이어로프. 여기에 강선으로 전부 다 꼬여 연결해 놨는 겁니다. 이어놔서 꼬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의 꼬임에 따라서 보통 꼬임, 랭 꼬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통 꼬임, 랭 꼬임. 보시면은 보통 꼬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꼬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Z 모양이라서 Z 모양, Z 꼬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S 모양이라서 S 꼬임입니다. 꼬임을 이렇게 꼬아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Z 꼬임, 요걸 S 꼬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통과 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랭은 보통 꼬임 뭐냐? 이 한 가닥 스트랜드를 Z 모양으로 이렇게 꼬아놓은 중에서 이 안에 소선이 요렇게 약간 완전 반대는 아닙니다만 약간 엇글러지게 교차되게 이렇게 연결되어 이 안에 소선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꼬임이라 하고 그 다음에 S 꼬임에서도 마찬가지 요거 반대로 이렇게 안에 소선이 이렇게 된 것을 보통 꼬임입니다. 그러면 랭 꼬임은 뭐냐? 랭 꼬임은 Z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선도 이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꼬여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비슷한 모양으로 꼬였습니다. 이것을 레인 꼬입니다. 레인 꼬임. 즉 Z타입의 레인 꼬임, S타입의 같은 방향 S, 이것을 보통 꼬임과 레인 꼬임에서 ZS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보통 꼬임에는 즉 스트랜드와 꼬임 방향의 로프의 꼬임과 반대로 된 것,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된 것, 레인 꼬임은. 이 보통 꼬임은 소선의 외부 길이가 짧아 쉽게 마모되고 킹크가 잘 생기지 않으며 로프 자체 변이 작다. 킹크란 말이 뭐냐면은 로프가 이런 와이어 로프가 있으면 여기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형된 걸 말합니다. 이런 걸 킹크랍니다. 그 다음에 하중에 대한 저항이 크다, 선박, 육상에 많이 사용된다, 취급이 용이하다. 이것이 한 특징이 되고, 레인 꼬임은 요거와 S에서 이렇게 꼬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스트랜드 꼬임이 같은 방향에서 소선의 외부 길이가 보통 꼬임에 비해 길고 꼬임이 풀리기 쉽고, 아무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풀리기 쉽고, 그 다음에 마모성, 유연성, 내피로성이 잘 된다. 마모가 잘 된다. 그 다음에 피로성이 잘 된다 한 말은 빨리 파괴가 좀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의 꼬임은 보통 꼬임, 레인 꼬임인데 Z타입, S타입의 보통 꼬임, Z형 레인 꼬임, S형 레인 꼬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와이어로프를 한 단면을 봤을 때 얘기입니다. A 섹션으로 본다면은 봤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요 안에는 심강, 심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6 곱하기 20이라 하면은 스트랜드 수가 6개고 요거는 소선의 수가 20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안전율 S는 허용 응력 가닥수, 로프의 파단 강도, 이렇게 해서 허용 응력분의 가닥수와 파단 강도를 곱해서 안전율을 나타냅니다.